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외계인이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할 때 제가 가장 유력한 설은 미래 인간일 것이다. 미래 인간이 타임머신을 타고 왔을 것이다. 라는 썰을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빨리 초고대 문명이 외계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간, 시뮬레이션이건 뭐 하여튼 간에 미래의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한 미래 인류가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외계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메르 경제사론 엔과 누갈, 엘린과 엔닐과 엔키, 아시리아 도서관 에누마 엘리시와 구약 창세기, 대용수설에 대한 인드라 견해. 아까 예수님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번씩 진심으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작은 실천이죠. 그냥 사소한 거예요. 여태까지 맨날 예수님 얘기만 했는데 며칠 전부터 매일 하고 있어요. 잘 되면 예수님 덕분. 저 기독교인 아닙니다. 안 되면 내 탓이죠. 자, 그렇고요. 인드라가 항상 강조하죠.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수메르 신화를 수메르 경자선으로 분석하죠. 그래서 바람의 신일 엔닐이죠. 그래서 왜 엔닐이 지상 최고의 신이 되는 것은 언제냐? 아카드 제국이 들어섰을 때부터 지상 최고의 신이 엔닐이었어요. 수메르 시대 때 지상 최고의 신이 엔닐이 아니고요. 지상 최고 아카드 제국 시대 때 지상 최고의 신이 엔닐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금성신이 최고 신이 아니었냐? 그건 아슈르바니팔, 아시리아 시대에 아슈르바니팔 황제가 있을 때 지상 최고의 신이 금성신이었고, 그 다음에 아카드 제국에서 잠시 동안 지상 최고의 신이 금성신이었을 때가 있죠. 그거는 바로 사르곤 때문이죠. 사르곤 황제 때문이죠. 사르곤이 자신의 어머니가 금성신 사제다, 뭐 이렇게 우겼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본인의 출생을 비밀이다 이렇게 좀 얘기해줘야 오늘날에도 먹히잖아. 사생아가 알고 봤더니 왕자래 뭐 이러면서 신의 아들이래. 어쨌든 정통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애가 왕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이후로 맨날 써먹는 거잖아요. 왕건이 용왕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이성계도 뭐 이렇게 풍수의 영향을 받아서 풍수가 당신을 왕으로 임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통성이 중요했단 말이죠. 그건 사실은 오늘날에도 현대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전 민주주의를 존중합니다. 지켜야 되고 자유를 무엇보다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지만 그 자유와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신학적인 배경을 따지다 보면 정통성이라는 논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인권을 소중해야 되냐? 이 정통성, 그러니까 왜 인권이 소중하지? 왜 우리 인권을 중시해야 되지? 이랬을 때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면 정통성이거든요. 그 신에게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천부인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근거가 있냐? 없어요. 그 얘기한 칸트도 모르겠대. 이해가 되셨죠? 서양 철학은 칸트까지만 보시면 된다. 그걸 강조드렸고, 자, 그래서 현대인 관점에서 보면은 엔닐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냐? 그냥 우연이냐?
마음대로 고대인들이 그냥 지 꼴리는 대로 오늘부터 나는 그냥 웬일이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 사원소설 중동이나 인도까지에는 뭐 동양에서 이제 무슨 오행설이 있지만 중동과 인도에서는 사원소설이 있죠. 영화가 그래서 제5의 원소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사원소설이 중동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물, 흙, 불 그리고 바람이죠. 그럼 물, 흙, 물, 바람 중에 왜 바람이냐? 다른 거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유일한 게 바람이다. 바람이 일으키면은 평상시 인간에게 기여하는 물과 불과 흙이 재앙이 된다. 엘니 신이 노하면 바람이 노하면 홍수가 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엔릴이 최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당대 아카드 제국의 천문학이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그러한 자연재해에 대해 연구하다 보니까 엔릴이 최고다, 바람의 신이 최고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우스울지 몰라도 당대에서는 그것이 상대성 원리고 고대인에게 양자역학이었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거조차도 몰랐기 때문이죠. 다른 당대 중국이나 이집트나 뭐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지역에서는 이거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전 세계 천문학의 시조는 수메르예요.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오늘날 월화수요 금토일 일주일 제도를 만든 것은 아시리아 천문학 덕분이에요. 아시우르바리팔 도서관 덕분인 겁니다. 점성술이라는 게 기초가 천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 제갈공명의 점성술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동양에 음양론이 언제 등장하냐면 전국시대 때 등장해요. 기원전 4세기 이 정도. 공자가 나왔던 때, 노자가 나왔던 때, 요 시기가 아시우르바리팔이 망한 다음에 한 1,200년 지난 다음이거든요. 놀랍게도 중국뿐만 아니라 이집트, 인도에서는 붓다,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세계가 갑자기 똑똑한 사람들 천재들이 확 나왔어요. 왜 나왔겠습니까? 아시우르바리팔 도서관 덕분이죠. 이걸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다 이런 사상들은 남들이 알면 안 되니까 상인은 상인대로, 신학자들은 신학자대로 구전으로만 연결됐단 말이에요. 이걸 기록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아시우르바리팔은 이전에 모래더미에 파묻혔던 것들을 다 발굴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또 거기에 새로운 연구를 추가해서 주석을 달고 기록을 했어요.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이집트에 있다가 이집트가 아시리아 식민지가 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아시리아 수도까지 가서 통역사로 일했죠. 거기서 피타고라스가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돌아와서 만물은 수학이다. 오늘날 과학과 철학의 기초를 만든 양반이 피타고라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했죠. 왜냐하면 서구 사상 원조 중에 하나가 플라톤인데 플라톤이 피타고라스 책을 훔쳤다 그런 썰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그리스 초기 철학자들의 상당수가 페니키아 출신이에요. 망명자 출신이에요. 대표적인 게 탈레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만물은 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만물은 불이다, 만물은 원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페니키아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는
인드라 강조했듯이 그리스의 유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의 유적들이 다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에 있는 것과 거의 짝퉁이에요, 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뭐 호메로스 같은 서사시들 주 무대가 어디죠? 오늘날 터키예요. 그리스가 아니라 터키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 문명이라는 건 혼자서 나온 게 아니고, 네, 유럽이라는 말 자체에서 보듯이 유로파 자체가 터키와 페니키아에서 온 거예요. 그걸 현지화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 신화도 터키 신화와 페니키아 신화가 그리스 신화로 현지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터키 신화는 어디서 왔냐? 터키 하면 그 나라가 고대 히타이트란 나라가 있어. 히타이트. 그 히타이트어가에서 히타이트 문화의 상당수가 아카드 같은 유목민 출신이기 때문에 아카드어가 여전히 공용어였고 아카드 문화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수메르, 아카드, 히타이트, 그리스, 네.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빌론, 그 다음에 가나안, 바빌론 유수. 이해되시죠? 다 이런 루트. 네? 인드라가 이집트를 미개한 국가라고 이렇게 이집트인들한테 죄송하지만 항상 그렇게 강조하는 게 편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유가 있어서 일부 뿌리미 쓴 애들이 이집트를 너무 환장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있긴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 식민지가 된 연후에야 기원전 6세기 경에야 비로소 일상 언어에서 쓸 수 있는 서민 이집트어가 그때서야 나왔어요. 기원전 6세기에. 그 전까지 그러면 이집트인들은 일상에서 무엇으로 대화했습니까? 무덤에 있는 이집트어로 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걸 여러분들과 강조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N과 누갈이라는 것은 원래 신정체제였는데 N이 등장하고 누갈이 등장했다. N은 대사제, 누갈은 군사지도자. 이게 등장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신정체제가, 신정체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무당이 정권 잡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카드 시대 직전에 깨졌다 이거예요. 저는 N이나 누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존의 신정체제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N이라는 지도자 이름이 특별히 거론된다는 건 그 이전에도 N과 같은 지위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저는 N이란 특별한 고유명사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임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해결되면 그냥 되니까 딱히 이름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N이라는 이름, 누갈이아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미 신정체가 무너졌다. 인드라 블로그 쭉 보시고요. 실질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고증된 사람들을 위주로 보면 아카드 제국을 만든 사르곤 황제 이전에 이런 N과 누갈이 등장한다 이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갈 자게시. 그래서 이 N과 누갈 자게시의 특징을 보면 N은 이쪽에 뭐죠? 아카드 유목민 계통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르곤 계통, 사르곤 이전에 이렇게 그쪽으로 그러면 금성신 이쪽에 라인을 탔다고 볼 수 있고, 이쪽에서는 누갈은
그러한 사르곤과 적대적인 관계, 아카드족과 적대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 중요한 건 수메르 왕 목록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기록으로 본다면 역시 우르 사망족 슐기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무라비 시대 고대 바빌로니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근거로 또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르 사망족 슐기가 왜 수메르 왕 목록을 만들었겠느냐. 정통성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로 보면은 아카드 제국이 통일신라 제국이라면 이 우르 사망조는 아카드 제국이 멸망기로 접어들었을 때 한 200년 동안 지배했었거든요. 아카드 제국이. 그 아카드 제국 후반부에 갔을 때 아카드 제국도 대가뭄 때문에 오래 유지 못한 거거든요. 기후가 갑자기 거기서 또 이렇게 건조해지고 또 기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부족해지고 각국에서 또 각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르 사망주가 그 기회를 타고 우르 남부라는 사람이 지방 지배자였는데 이 틈을 타고서 삼국지처럼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마치 조조나 원소처럼 들고 나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정통성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도시 니프르가 있는데 이게 중세 때 로마 교황청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정통성 인정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르 남부의 아들인가 손자인 쉴기가 마치 광개토 대왕비를 만드듯이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비를 만드듯이 우리 아버지인가 할아버지 이름을 우르남무라고 하자. 이성계를 태조라고 하자. 그런 것처럼 우르남부라고 하자. 앞에 우르는 우르의 땅이니까 우르 사망조. 뒤에 남무는 수메르 신화에서 원시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적은 없다 이거예요. 이전에 남무라는 개념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남무라는 표현을 개념을 공식적으로 쓴 거는 이 우르 사망조 슐기가 처음이다 얘기예요. 그 전에 만약에 남무가 이전부터 있었다면 이 원시바다를 숭배하는 컬트가 있어야 돼요. 신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신전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다시만 아누를 모시면 아누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메르 시대는. 금성신을 모시면 금성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고 엔닐을 모시면 엔닐의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무를 모시는 신전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슐기가 만든 작품이다 라는 게 인드라 생각이라는 거예요. 슐기 시대 때는 남무가 필요했거든요. 슐기 우르 사망조는 우르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계속 바다가 밀려왔어요. 원래 옥토였는데 계속 바다가 몰려오니까 소금밭이 된 거예요. 그 소금밭 때문에 우르 사망조가 망한 겁니다. 근데 소금밭을 막아야 되니까 농업 생산량은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니프르한테 우리 정통성 있어 남무로부터 해가지고 정통성 있고 엔키 신화를 또 만든 거예요. 이전까지 그러니까 인드라가 파악하기에는 아카드 제국 시대 때 엔키 신화가 딱히 없었어요. N자 돌림이 나온다는 거니까 신 이름의 앞에 N자가 붙는다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수메르 신화가 아니에요. 아카드 신화, 아카드 제국 이하의 신이에요. 닌자 돌림이나 N자 돌림이라는 것은 더 이상 원시 수메르 시대, 그러니까 2700년 이전에 수메르 신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인드라 강조했듯이 원조 수메르 신화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시는 안 나. 그러면 다시는 안 나인 거지. 다시는 안 나가 인간처럼 뭘 했다 이야기가 없어요 자체가. 그게 원조 수메르 신화다. 근데 이야기가 시작된 게 유목민 기지를 가진 아카드 제국 때부터 나왔고 특히 그 이야기는
엔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왜냐하면 나람신이 아카드 제국 나람신이 엔닐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이죠. 예. 반면 슐기는 엔키라는 신을 만들어서 혹시 있던 신을 자기가 키워서 엔키와 자신 슐기를 동일시한 거죠. 그래서 목표는 우르남부라는 자기 정통성, 아누보다 더 정통성, 예, 아누보다 더 정통, 하늘신 아누보다 더 정통성 있는 거예요. 남무가, 예, 남무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아, 예, 엔닐의 사생아가 엔키다. 같은 N자 돌림이다. 엔키와 동일인 나누, 예, 신이다. 그런 신이, 예, 우르남부 바다로부터, 원시 바다로부터 보호를 받으니까 바다가 밀려올지라도 안심하라. 응? 남무가 보호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엔키는 지하수 신이다. 막 지하에서 지금 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 신이 된 거예요. 예. 지하수 물이 소금밭에 막 계속 물 대줘야 되는데 지하수가 필요하잖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르 삼왕조 슐기가 마지막으로 수메르 아카드 시대 때 태어난 신이다. 그리고 슐기가 시대에 천문학이 또 발달했어요. 세계 최초의 달력이 현재까지, 예, 발굴된 걸로 따지면, 그 전에 뭐 아카드 제국 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발견되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예, 기록으로 보면 세계 최초의 달력은 슐기왕 때예요. 그 당시에도 아카드 우르 사망조의 천문학은 굉장히 발달했다. 그 전까지는 달신 난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인드라가 시장 경제가 어느 수메르 때부터 시작했다. 아카드 때부터, 수메르 아카드 때부터 시작했다라고 하잖아. 그때 화폐 경제도 시작했는데 금보다 은을 중시한 이유가 달신 난나를 상징하는 게 은이기 때문이고, 화폐의 시작은 달신 난나 신전에서 시작했다는 게 인드라 수메르 경제사론의 핵심이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엔키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슐기 시대 때 태양신도 강조되기 시작했다. 우투였는데, 수메르 시대 이름이 우투였는데 아카드 시대 때는 샤맛이었거든요. 태양신의 입장이 강화돼서 달력이 수메르 시대, 그러니까 슐기 시대 때부터 이미 수메르인들, 아카드인들이 24절기가 태양에서 움직이는구나, 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태양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황도,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황도고 길이고, 달의 움직임은 뭐라고 하죠? 월도. 어쨌든 그런 어떤 길들을 그 시대에 이미 발견했다. 그런 것들을 신화로 등장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르노족 관점에서 나람씨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수메르 아카드 신화를 보게 되면 유별나게 엔키가 떡치는 신화가 많아요.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음란한 자기 신의 딸과 그다음에 딸의 딸과 손녀딸과 떡치는, 닌자 돌림 여신들과 떡치는 그런 신화를 많이 만든 걸로 봐서 슐기가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은 그렇게 불륜은 그렇게 막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력이 센 왕이 능력도 좋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세계 최초의 기록된 인물로는 세계 최초의 하렘왕이고 정력왕이었다, 슐기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길가메시 서사시는 과연 언제 만들었느냐. 저는 가장 유력하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길가메시 서사시가 대홍수설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러한 서사시를 저는 쉴기가 만들었을 것이다. 최초 기록자는 쉴기다. 그때 쉴기 때 수메르 왕 목록 패턴을 분석하면 그게 딱 우르 사망조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한 게 수메르 왕 목록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저는 우르 사망조 쉴기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카드 제국의 상징인 엔니를 까내리고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엔키를 드높이기 위해서 대홍수 설화를 만든 장본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그렇게 봐요. 가장 유력한 잘. 그리고 이제 이 사본이 이렇게 이후에도 나와서 이제 함무라비 시대의 고대 바빌로니아 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대 바빌론 판과 수메르 아카드 판의 판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이 마르둑은 바벨론 신이지 수메르 아카드 신이 아니거든요. 다시만 엔닐을 없애고 엔닐 자리에 마르둑이 들어간 거예요. 아카드에는 엔닐이 있다면 엔닐을 빼고 그 자리에 엔닐 자리를 마르둑이 들어간 거예요. 아카드는 엔닐, 바벨로니아는 마르둑, 그리스는 제우스, 인도는 인드라. 이해가 되셨죠? 다 특징이 폭풍의 신이고 바람의 신이고 뭐 맨날 천둥 번개를 일으키는 신 특징. 그 다음에 각 전 세계 신들의 우두머리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엔닐, 마르둑, 제우스, 인드라. 그 다음에 뭐 북유럽의 또 뭐 신화 또 다 비슷해요. 전 세계 비슷해. 어차피 원조가 엔닐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건 이집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마르둑이 나온다면 이거는 판본을 우르 사망조 판본이 아니라 바빌론 판본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성경 기자가. 그래서 고대 바빌로니아 하면은 함무라비 시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고대 구약 성경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유추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수메르 우르에서 떠났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수메르 아카드 시대가 아니라 바빌로니아 시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도 마르둑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를 이러한 대홍수 서사시를 아시리아 시대, 아슈르와리파 시대, 또 아슈르와리파는 또 천문학의 조예가 높잖아요. 과거에 기원전 천년경에 다 망해가지고, 당시 200년 동안 계속된 대가뭄 때문에 세계 대다수 문명이 다 망했거든요. 그 모래더미에서 다 그거 수집해가지고 아슈르와리파니 에노마 엘리시라는 아시리아 버전의 대홍수설을 만든 겁니다. 단어로 다 바꾼 거죠. 또 아시리아 판본으로 버전으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슈르와리파 도서관 덕분에 그 판본을 보고 바빌론에 끌려간 아슈르와리파 아시리아가 망한 다음엔 바빌로니아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거를 에노마 엘리시를 보고 성경을 만들었을 것이다. 구약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게 그 성경 고고학적 관점에서 가장 그 어떤 구약의 얘기를 참고만 할 뿐이지 낱낱하게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그런 관점, 자유좌파적 관점이에요. 여기. 그래서 구약은 언제 만들어서 구약 성경 기자는 언제 구약을 썼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쪽 자유좌파적 입장은
바빌론 유수가 끝나고 돌아온 유대인 랍비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최고로 이렇게 저쪽 자유우파 관점에서는 아니다. 아슈바니파의 시대에, 최소한 아슈바니파 시대와 동급이거나 그 이전에 썼을 것이다. 이게 자유우파적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약은 신빙성이 있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는 고돔과 소모라를 입증했죠. 이게 그냥 상상 멋대로 쓴 게 아니라 성경 기자가 나름대로 중동의 역사를 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에노마 엘리시 아슈레팔 도서관에 없는 내용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베낀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판본이에요. 판본. 뭐 제일 앞선 그 우루 사망조 실기도 대홍수설화를 어디서 뭔가 구전으로 전해 듣고 쓴 거 아니냐. 연대기선으로 제일 먼저 썼으니까 기록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이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드라는 인드라 해체론 관점에서 본다면 연대기 순으로 가장 설사 구약이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일지라도 가장 완성된 대홍수 서사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앞섰다고 무조건 그게 완성형이 아닌 거죠. 부정확한 내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모든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보다 과학적인 접근, 뭔가 영성적인 접근이 가능한 거지. 누가 누구를 베꼈다 이런 제가 볼 때 근거가 없어요. 대부분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자외 파시 음모론자들이더라고요. 기독교를 까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자들의 음모론일 뿐이다. 자외 파시 음모론일 뿐이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제로 해서 얘들아 대홍수설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온 설 중에 세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기원전 3000년경에 대홍수설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수메르 왕목록을 만들었던 실기사망조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3000년에는 지질학적으로 그 지역에 홍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실기사망조 쉴기가 우르사망조 쉴기가 아직은 막 소금밭인데 뭔가 건설을 만들어야 되고 신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선가 뭐 홍수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지역은 홍수가 많거든요. 한국의 한강과 같은 구조여가지고 이집트와 달라요. 거기는 나일강의 홍수는 오히려 나일강을 풍요롭게 만든다면 이쪽에 유프라티스 티그리스 강은 급류여가지고 쉽게 홍수가 나요. 그거 재앙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적인 홍수는 있어도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을 근거는 없다 이거예요. 3000년 전에 그냥 쉴기가 그냥 한 1000년경에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누군가에 듣고서 거기에 힌트를 받을 수는 있겠죠. 혹은 그런 대홍수가 없지만 그동안 홍수로 인한 문제가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걸 100배 뻥튀기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지리학적인 근거가 없다. 3000년 전은. 그 두 번째는 뭐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찾는 건데 흑해 홍수설이 있어. 흑해. 기원전 5600년경 그 당시에 갑자기 지금보다 훨씬 더 지구 온난화가 발생해서 굉장히 뜨거웠던 때입니다. 그 시기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냥 뿌리면 될 정도로. 그때는 채집과 농사의 중간 단계였어요. 뭔가 야생종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뿌리면 될 정도로. 좋은 땅은 좋고 나쁜 땅은 더 안 좋고, 그 기원전 5600년에 너무 지구가 더우니까 북극 흐름이 갑자기 녹아서 물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바람에 홍수가 일어났다. 이런 썰로 지금 그걸로 뭐 아틀란티스 대륙이 가라앉았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주제가 아틀란티스 대륙을 찾아서 뭐 이러면서 흑해 홍수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자료가 여전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여전히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썰만 있고 입증되지 아직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인드라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만 이 홍수설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빙하기가 기원전 한 10,000년경에서 9,000년경에 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2,000년경이죠. 그러니까 2만 년 전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2만 년 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18,000년, 기원전 2만 년 그러니까 그냥 2만 년 전에서 12,000년 전 사이에는 날씨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걸 에덴의 시대라고 합시다. 근데 갑자기 신드라이스 뭐 갑자기 이러면 생각 안 나는데 갑작스러운 빙하기가 찾아와요. 그거는 굉장히 다른 빙하기는 굉장히 긴데 이 기원전 12,000년경에서 만년경에 발생한 천년간 발생한 이 빙하기는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갑자기 지구가 추워졌다가 갑자기 풀려나요. 그러한 것들은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예를 들면 뭐 그린란드의 빙을 분석했더니 뭐 10여 년 만에 온도 차이가 15도 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인류는 지구 평균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굉장한 차이를 느끼는데 15도나 움직였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 중요한 건 서서히 온도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10수년, 20년 만에 온도가 급격히 변했다는 것은 그거는 대홍수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전지구적 동인을 일으킬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기후사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가장 입증할 만한 전지구적 홍수가 있었다면 그 시기다. 12,000년경에서 기원전 12,000년경에서 12,000년경에서 뭐 만년 사이, 기원전 뭐 만년에서 9,000년 사이 요 시기다. 그때 대홍수가 있었다면 전지구적 대홍수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 에덴이 어디 있나, 에덴 동산은 어디 있나,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무슨 강이 네 갈래 길로 막 되는데 그거를 현재 지형으로 입증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냥 썰로 뭐 예루살렘 근처일 것이다, 무슨 바레인 근처일 것이다, 무슨 저쪽에 그 중앙아시아 쪽일 것이다, 뭐 터키 있다, 여러 가지 썰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유력한 게 홍해설과 이 페르시아만 설이다 이거예요. 과거의 빙하기 때에는 인드라 저번에 얘기했지만 인류가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통해서 간 게 아니라 이디오피아에서 예멘으로 갔다 이거예요. 거기는 바다인데 어떻게 건너갔냐? 빙하기 때는 빙하기 끝났을 때나 빙하기 때는 건너갈 수 있죠. 거기 빙하기에도 따뜻했던 지역이니까, 그렇죠? 육지처럼 황해가 바다가 아니라 땅이 평화지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그렇듯이 이쪽에도 홍해가 호수였을 거다라는 거죠. 페르시아만도 호수였던 거죠. 지금은 바다지만 페르시아만이 호수였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마지막 빙하기 때
끝나는 바람에 급속도로 해수면이 올라가는 바람에 거기가 바다가 됐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에덴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강이 있고 네 갈래 길이 거기 있다. 실제 에덴 동산은 페르시아만 대륙붕에 있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홍해에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롭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하여간 뭐 그걸 뭐 조금 다른 사람처럼 구약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다 무효야 그런 사람도 아니고 고지고대로 믿어야 돼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저는 그냥 신화는 신화대로 받아들이되 이런 성경 구학적 관점에서 그것을 이렇게 탐구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개연성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자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시간이네요. 예. 자 그리고 끝으로 토트넘 글로벌 팬 입장에서 드라구신 또 누굽니까? 비카리오 호이베르 다 응원하고요.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저는 아시안컵 관심 없고요. 빨리 2월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즌 토트넘을 기대하지 않겠다. 내년 시즌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드라구신이 잘 돼서 그 댓글 안 올렸네. 죄송합니다. 댓글 올릴게요. 이분이 레알 팬이잖아요. 그래서 3, 4년 드라구신이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 성공해서 가길 바랍니다. 가기 전에 토트넘에 트로피 하나 안겨주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건행 그 다음에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푸시자님 고맙습니다. 가코토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인드라가 운이 나쁜 날이잖아요. 운이 나빠도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운이 나쁜 날도 있죠. 잘 피해야 되겠죠. 고맙습니다.